극복하고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설 환경과 변화를 정확히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건설 수요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저성장에 따른 새로운 소비 행태에 맞게 단순한 수주 방식에 벗어나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타산업과의 융봉합을 통한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 지역 건설 산업 발전 방향과 건설 관련 주요 이슈 강연이 앞으로 지역 건설 산업의 미래를 생각하고 경영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지 예산이 340조 중에서 100조 가까이 되더라도 그것도 선진국 OECD 평균에 비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겁니다. 더 늘려야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것이 SOC, 도로, 철도 예산. 그동안 너무 많이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SOC 시설, 기반 시설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서 맞추자.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공공공사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건설업도 일단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좀 우리나라 주택보급률도 지금 100%가 넘어서 102%에 돼 있고 또 SOC 시설도 어느 정도 확충이 되었기 때문에 좀 어떤 그리고 또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좀 트렌드의 변화가 생겨야 된다. 중소기업들이 해외 건설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이 무상 보육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 SOC도 복지다. 교통도 복지고 서울서 여수까지 서울서 강주까지 4시간 5시간 걸리는 철도를 2시간 1시간 반 동안 갈 수 있게끔 한 것도 이것도 교통 복지지 않냐. 그래서 이것도 복지 예산이기 때문에 줄여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제가 좀 논조가 바뀌었습니다만은 지금 그렇게 해나가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외 건설 시장을 우리나라 기술이 얼마나 건설 기술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해외 건설 시장을 계속 개척하되 이것이 중동이나 아시아의 90% 편중되어 있던 것을 이게 유럽 쪽이나 미국 쪽 이런 데도 진출하고 또 주로 플랜트에 국한되어 있는 것을 건설에도 들어가고 중소기업도 확 좀 진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인 보증과 지원을 중소기업에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어제 국토해양부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한 내용 중에서 우리 강주전남과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면 좀 섬진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 화합특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제가 국토해양위원장 되면서 가장 관심 갖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 목포에서 부산까지 철도가 지금 매일 하루에 한 편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몇 시간 걸리는지 아세요? 목포에서 부산까지? 무궁화호가 6시간 50분, 7시간 걸립니다. 만약에 목포에서 부산까지 290km입니다. 290km인데 지금 강주 다니는 KTX 지금 220km짜리 이것만 다녀도 1시간 반이면 갑니다. 정차역에서 1분씩 쉬더라도 부산에서 목포까지 1시간 반에 간다면 저는 엄청난 관광객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박근혜 후보 당시에 남해안 고속철도를 공약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공약은 부산에서 목포가 아니고 부산에서 순천까지 거쳐서 보성을 거쳐서 강주로 올라가는 겁니다. 강주. 그러니까 이제 그게 소위 경상도와 전라도를 잇는 경전선입니다. 경전선. 그 경전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서 내려와가지고 강주로 해서 목포 가라는 호남고속철도가 있고 강주에서 순천을 거쳐가지고 부산을 가는 게 이게 경전선입니다. 만약 이것만 완공되면 이 전남의 서남권 완도, 진도, 해남, 목포 여기는 완전히 산악지대가 되는 거죠. 산악지대가. 저는 어차피
호남고속도로가 서울서 광주를 거쳐서 목포로 오기 때문에 목포에서 해남 강진 장화를 거쳐서 순천 보성을 거쳐서 부산까지 가게 된다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또 가장 오래했던 그 아파트 수직 증축 허용 그 있죠. 수직 증축 허용에 여러분들. 근데 그것은 사실 중소기업 여러분들하고는 좀 관계가 멀죠. 건설업체들한테는. 근데 대기업들은 막 그 쌍용건설 이런 데 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데는 아주 못해요. 15년 이상 된 아파트 재건축에 갖고는 타산이 안 맞으니까, 재건축은 타산이 안 맞으니까 15층 이상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2층이고 3층이고 좀 증축을 해서 이렇게 허용을 해주자. 그래서 그거의 일부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해서 타산을 맞추도록 해주자 라고 그 발표를 했는데, 저희들이 야당에서 크게 반대하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그동안에는 이거 안전에 문제가 있다, 안전의 문제가 절대 허용을 못한다라고 했습니다만, 이번 박근혜 정부에서 그 정책에 포함이 됐습니다. 우리 당에서 검토를 해본 결과 지금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주자라는 것이 우리 당에서도 허용을 했습니다만, 아마 그런 과정에서 2층, 3층씩 올려버리면 아마 그 아파트 앞에 사는 아파트는 분명히 또 민원이 생기고 뭐 조망권 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생겨가지고 아마 그것을 추진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느냐. 또 그 살고 있는 사람이 그 2, 3층을 증축하려면 다른 데는 좀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한 2년 이상 나가야 되는데 이사 비용 뭐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한다면 그게 또 자기가 투자하는 그런 부담하는 돈까지 감안을 한다면 그게 많이 활성화 되겠느냐 해서 그건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다 보니까 한 가지 잘못을 인해가지고 두 군데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위반을 한 위반을 또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망사고가 많이 났다든지, 또 국민의 정말 생명과 재산을 시건저히 좀 해치는 그런 부실 시공을 했다든지, 이럴 경우에 좀 영업정지를 하고 영업정지를 좀 점점 줄여나가자라는 것에는 국회에서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더 관심을 갖고, 또 최저가 낙찰제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인가 그 100억으로만 또 내려가죠. 300억에서 지금 100억으로만 내려가는 그 문제도 하여튼 이게 이 저가 입찰, 또 저가 발주, 또 원도급자가 거의 공공기관 같은 데서 특히나 이 발주자에게 그냥 후려치기 이런 것이 많다 보니까 부실 시공이 날 수밖에 없고, 또 하도하는 과정에서 거의 뭐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아마 건설업체의 가장 큰 원천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최저가 낙찰제도 최고 가치 낙찰제로 만들자, 이런 것을 갖고 전문위원들이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옛날같이 품샘발주로 이렇게 해서 좀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이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